두 번째 영상이네요. 네. 첫 번째 영상을 찍어 놓고 이렇게 되게 저도 여러 번 반복해서 보고 업로드를 했더니 학생들이 연락을 많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쌤, 어, 그 10월 모의고사도 좋긴 한데 저희 이제 곧 3학년 3월 모의고사 보니까 그거 맞춰서 작년 거 찍어주시면 안 돼요? 라고 연락을 많이 받아서 네. 원래는 2, 3주에 하나 정도 올려보려고 했는데 요 영상을 찍는 일자 기점으로 다음 주 수요일에 3월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3학년 학생들은 바로 직전 연도 거를 보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다 싶어서 영상을 오늘 찍어보려고 합니다. 24학년도 3월 3학년 영어 해설 강의를 찍을 거고요. 3월이라고 하면 아마 3학년 수험생들은 대부분 알고 계실 거예요. 이 3월은 수능을 출제하는 평가원에서 출제하지 않고 교육청, 특히 서울시 교육청에서 출제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학생들 일반적인 생각에는 교육청이 내니까 되게 쉽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최근 한 4개년 정도 통계를 보면 좀 컨닝을 할게요. 21, 22, 23 그리고 지금 제가 해설하게 될 24학년도 이렇게 통계치를 좀 보면 3학년 3월 같은 경우는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21학년도 3월 같은 경우는 1등급이 3.6%로 집계가 됐었고요. 4% 미만이죠. 그리고 22학년도도 4%가 안 나왔었습니다. 3.4%가 나왔었고 그리고 23학년도가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1등급이 1.9%로 집계가 됐었고요. 다만 지금 제가 해설하게 될 24학년도 3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1등급이 좀 생각보다 높게 나왔었습니다. 그러면 쌤, 원래는 조금 어려웠지만 바로 직전 연도가 쉬웠으니까 이번에도 좀 쉽지 않을까요? 다음 주에 치러질 25학년도 모의고사도 쉽지 않을까요? 물론 제가 100%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제 예상에는 개인적인 의견에는 왜 이렇게 작년도 이 3월 모의고사가 조금 비교적 쉽게 출제가 됐냐? 요 23년, 24년 사이에 치러진 수능이 실제 11월 수능에서 1등급 퍼센테이지가 역대 최저치로 나왔었습니다. 4.7%가 1등급으로 집계가 됐었고 상당히 낮죠. 역대 최저치, 그러니까 가장 1등급이 적게 나왔었기 때문에 요때 영어 너무 어려운 거 아니냐라고 조금 논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감안해서 아마 그 다음 해에는 비교적 난이도를 조금 쉽게 냈지 않았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예상을 해보고요. 그러면 올해도 감히 예상을 해보건데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출제될까요? 요것보다 수능이 쉽게 출제가 됐었습니다. 6.2%가 1등급이 나왔었기 때문에 요 6%란 수치는 되게 무난하거든요. 예. 수능 1등급 퍼센테이지로 되게 무난한 수치가 나왔으니까 아마 올해 25학년도 3월 모의고사는 이 7.9%보다 조금 더 어렵지 않을까 예상을 감히 해봅니다. 어쨌든 가장 어려운 막 21년, 22년, 23년 거를 한번 풀어볼까? 제가 영상을 죄송합니다. 영상을 올려볼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가장 최근 걸 푸는 게 학생들한테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가장 최근 영상을 올려보려고 하고요.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죠. 오답률 탑 10 문항 정도를 풀 예정이고요. 일단 하나씩 살펴보면 대입학 같은 경우는 두 문항 정도가 오답률 탑 10에 포함됐었습니다. 21번 함축 의미 추론, 그다음 24번 제목. 물론 당연히 지금 이 해설 강의는 문제를 본인이 70분 듣기까지 포함해서 풀세트로 풀고 나서 들으시는 걸 추천해요. 그냥 영상만 들으면 안 됩니까? 사실 별로 추천드리지 않아요. 본인이 한번 풀어보고 맞든 틀리든 맞은 문항도 저는 들으시길 추천드리고요. 왜냐? 그 맞은 것 속에서도 배울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요런 걸 물어보고 있고 요런 걸 잘 피해 갔어야 한다. 요런 논리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맞은 것도 들으시길 추천드리고요. 틀린 건 당연히 들으셔야겠죠. 네. 대입학 같은 경우는 21, 24번이 포함됐고 빈칸 추론 같은 경우는 네 문항 전부 다 오답률 탑 10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 말은 요 빈칸이 그렇게 쉽게 출제되진 않았다. 그리고 어법 30번의 어휘, 그 다음에 35번의 무관한 문장 같은 경우는 오답률 탑 10 문항에 하나도 없었고요. 엄청나게 어려웠던 건 아닌 것 같고 순서 같은 경우는 37번 이 순서 뒤에 거 하나가 조금 까다롭게 출제가 됐고요. 삽입이 오늘 포인트는 여기입니다. 문장 삽입에서 38번은 사실 되게 무난하고요. 이 39번 문항이
바로 풀어보겠지만 오답률 1위로 굉장히 어렵게 출제가 됐습니다. 이따가 할 얘기가 되게 많고요. 그리고 요약 작문 파트에서는 40번 요약 문제가 오답률 탑10에 포함이 되어 있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이 정도 문항들을 풀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답률 위에서부터 1위부터 10위 정도까지 순서대로 한번 풀어볼게요. 바로 시작하시죠. 자, 39번 오답률 1위입니다. 요 문항은 혹시나 지금 선생님 저는 문제 안 풀어봤는데 그냥 해설만 들을게요 라고 하는 학생이 혹시 이 영상을 듣고 있다면 멈춰놓고 반드시 푸세요. 제가 그 고정 댓글이랑 아래 더보기 이제 그 상세 설명란에다가 시험지 EBSI 링크를 드릴 건데 그거 뽑아서 풀어보시든 아니면 저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라고 하면 꼭 그냥 화면에라도 핸드폰 화면이나 뭐 컴퓨터 화면에 띄워놓고 이 39번 꼭 풀어보셨으면 합니다. 굉장히 어려웠고 오답률이 거의 80% 가까이 나왔었어요. 엄청나게 난이도가 있었는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일단 문장 섭입 문제는 주어진 제시문을 한번 가볍게 읽는 게 좋습니다. 다만 이거를 막 아래 내려갔었을 때 머리에 다 외워가지고 가는 그런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냥 한번 부드럽게 읽고 혹시 시그널, 명시적 단서로 표시할 만한 뭐 대명사, 지시사, 또 내용적인 힌트 같은 게 있는지 그런 거를 유의하면서 좀 읽어볼게요. 자, 봅시다. this. 시작부터 this라는 지시사로 시작을 하네요. 그러면 본인 나름대로 저는 이렇게 표시합니다. 이거 시그널이야 라고 이렇게 크게 동그라미를 쳐놓는데 본인 나름대로 밑줄이나 동그라미 같은 걸 쳐놓는 게 유리할 겁니다. 이것은 stand in contrast to. stand가 원래 서다, 나타나다 라는 뜻인데 대조되다 라는 거랑 엮여 있으니까 그러니까 대조되어 나타나다 정도로 해석해주면 되겠죠. 이것은 대조됩니다. 뭐랑? 초기에 figurative art랑은 조금 대조가 됩니다. 잠깐만 끊어볼게요. this란 애가 우린 뭔지 아직 알 수 없습니다만 이 this란 애는 초기 figurative art랑은 대조된대요. 그러면 일단 대상이 두 개가 나왔죠. 이렇게 명확하게 두 개의 대상이 나왔었을 때는 지문을 읽을 때 하나를 A로 주고 나머지를 B로 주면 조금 더 편하게 읽힙니다. 대조가 나왔거나 아니면 뭐 비교급 같은 걸 썼거나 이 두 개가 다르다, 구분되다 이런 뉘앙스가 나왔을 때는 빠르게 하나를 A로 나머지를 B로 주면 글이 조금 더 쉽게 읽힐 수 있습니다. 볼게요. 이것은 초기 figurative art랑은 대조됩니다. which 주격관계 대명사죠. 이것은 had been 시제를 보아하니 지금 얘는 figurative art를 수식해 주는 거죠. 초기의 figurative art는 had been as focused 집중되었었습니다. 중시했었어요. 어떤 걸? 표현하는데 그 예술가가 물체나 공간에 대해 알고 있는 걸 표현하는데 집중했답니다. 이 new라는 게 지금 혼자 이탈릭체로 써 있죠. 그러면 이 필자가 강조를 좀 해놓은 겁니다. 야, earlier figurative art는 어디다 집중했는지 알아? 이 알고 있는 대로 그리는 거에 집중한 거야. 그러면 이 new라는 단어가 저 B의 특성을 얘기해 주니까 B라고 간단하게 써둘게요. 초기 figurative art는 아는 대로 물체나 공간을 그리는 것에 집중했다. 무슨 물체나 공간인데? 그녀가 또는 그가 그리고 있는. 내가 지금 그리는 대상에 대해서 아는 대로 그렸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가 해석이 좀 어렵습니다. As on how they looked. 갑자기 as on? 무슨 소리지? as 원급 비교였어요. 이걸 잡는 게 엄청 어려웠습니다. 초기 figurative art는 아는 대로 그렸는데 뭐에 집중하는 것만큼이나 아는 대로 또 집중했냐면 여기다 집중하는 것만큼이나 아는 대로 그리는 거에 집중했대요. 또 어디다 같이 집중했냐? 어떻게 그 물건이나 장소가 보이는지에 어떻게 보이는지에 집중해서 그리려고 했던 것만큼이나 아는 대로 그리려고 했다. 자, 이 정도 읽으셨어야 돼요. 그럼 들어있는 메시지를 한번 캐치를 해보면 이것이라는 애는 뭔지 모르지만 초기 figurative art랑은 다른 애입니다. 이 정도 캐치가 되고 근데 이 초기 figurative art는 어디를 집중해서 그렸었냐면 as는 뒤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앞에가 중요한 거죠. knew 아는 대로 그리는 거에 집중했다. 물론 뭐 보이는 대로 그리는 거에도 집중을 하긴 했지만 이 필자는 그러면 아는 대로 그리는 것과 보이는 대로 그리는 걸 다르게 보고 있네요.
여기까지 캐치되세요? 다음 하나 더 힌트를 주자면 지금 대상이 두 개 나왔는데 earlier figurative art는 this랑은 다른 놈인데 얘는 아는 대로 그렸다. 그럼 this는 뭘 중점으로 그렸을까요? 아마 이렇지 않겠습니까? looked, 보이는 대로 그렸겠죠. 그러니까 대조가 된 거죠. earlier figurative art는 보이는 대로도 중시하긴 했지만 어쨌든 아는 대로 그리는 걸 대체로 엄청나게 중시했고, 그리고 이 this라는 애는 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보이는 대로 그리지 않았을까? 라고 조금 생각했으면 유리했을 겁니다. 자, 지문으로 내려가 볼게요. 벌써 좀 복잡한 내용 같은데 이 필자는 아는 대로 그리는 것과 보이는 대로 그리는 것을 좀 다르게 보고 있다. 가봅시다. 거의 모든 figurative 페인팅들은 우리가 현재 친숙한 페인팅들이래요. 우리가 현재 친숙한 거의 모든 figurative 페인팅들은 are in perspective. perspective 합니다. 아래 단어가 있죠. 원근법으로 그려진다라고 해석해주면 되겠네요. 이것들은 전부 다 거의 다 원근법으로 그려집니다. 이것들은 나타내는데 축소된 형상과 물체를 나타내요. 이 물체나 형상은 감소한대요. 언제? 그것들이 move away, 멀어짐에 따라 from the focal point of the painting. 그림의 요 focal은 focus로부터 온 형용사입니다. 중점으로부터 멀어짐에 따라 물체나 figure이 축소된 형태로 나타내는 걸 원근법이라고 한다. 그러면 1번 뒤에서는 원근법 얘기를 해주면 부드럽게 이어지겠죠. A painting in perspective. 그런 원근법으로 그려지는 그림은 나타내는데 어떻게 이 세상이 looks, 보이는지를 나타냅니다. 요거 아까 제시문에서 봤던 표현인데 원근법은 보이는 대로 나타내더라. To a person, 어떤 사람에게 seeing the scene, 이 씬을 보는 사람인데 from a particular position in space, 공간에서 특정한 포지션으로부터 이 씬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어떻게 세상이 보이는지에 중점적으로 그림을 그린다. 그러면 원근법이 보이는 대로 그린다는 거네요. 일단 1번에 대해서 판단해 주자면 지금 원근법 얘기 앞에서 나왔는데 여기서도 그대로 하고 있고 전혀 단절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마 정답이 아닐 거다라고 추정해 주고, 그 다음 2번 뒤에 원근법 얘기 계속 해주면 되겠죠. These pictures, 이러한 픽처들은 일단 지시사 나왔으니까 우리 원칙대로 표시합시다. 밑줄 동그라미. 이러한 그림들은 그럼 우리 예상대로면 얘가 뭐가 돼야 됩니까? 원근법으로 그려진 그림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쌤, 앞에는 a painting인데 여기는 these pictures니까 답입니다. 수일치가 안 맞아요. 이렇게 하시는 건 좀 위험해요. 뭐 한 1학년 정도 문제에서는 그렇게 답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만 a painting을 갖다가 pictures 정도로 바꿔주는 건 이거 100% 답이다라고 하기엔 좀 위험합니다. 뭐 맞춰주면 좋겠지만 이렇게 안 맞췄다 하더라도 문맥상 이게 진짜 하나의 그림을 의미한다기보다 원근법으로 그린 그림들은 이렇게 나타낸다라고 하는 문맥이니 these pictures는 괜찮아 보입니다. 해석 더 해볼게요. 이런 원근법으로 그린 그림들은 are beautiful in their own right. 그들 자체의 관점으로 볼 때 아름답습니다만 벗이 있네요. 그러나 이 그림들은 do not represent scenes. scene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어떻게 나타내지 않는데? as we might see them. 우리가 그것들을 볼 것 같은 방식으로 나타내지 않아요. 언제? 우리가 we were looking at them. 우리가 그런 픽처들을 바라보고 있을 때 우리 눈에 보일 것 같은 방식으로 묘사하진 않습니다. 이 look이란 단어를 계속 봤죠? 위에서? 앞에랑 내용을 이해하면서 읽으셨어야 합니다. 원근법은 보이는 대로 그린다. 2번 뒤에서는 이러한 원근법적 그림들은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한테 보이는 방식대로 그려지지 않는다라고 해요. looks, not looking. 내용이 어떻습니까? 반대죠. 이상합니다. 분명히 앞에서 원근법은 보이는 대로 그리는 거야.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그리는 거야 라고 했는데 지금 2번 뒤에서는 보이는 대로 나타내지 않는데요. 그러면 여기를 의심했어야 합니다. 삽입인데도 불구하고 앞에서 답이 나오니까 이런 의심을 잘 못하죠. 아마 2번은 아닐 거야, 1번도 아닐 거야 이렇게 읽기 때문에 오답률이 1위로 책정이 된 것 같고요. 그러면 여기다가 의심을 해보셨어야 돼요. 제시문을 한번 끼워 넣어 봅니다. 그러면
앞문장에서 원근법은 보이는 대로 그린다 라고 했고 this 이렇게 시작할 때 이 this가 원근법이 돼야겠죠. 이러한 원근법은 stand in contrast, 대조됩니다. 달라요. 뭐랑은? earlier figurative art와는 다릅니다. 왜? 얘는 아는 대로 그리거든. 아까 A, B 주셨죠? 이 this를 A로 주고 earlier figurative art를 B로 줄 때 얘 new는 B를 의미하는 말이었고 그리고 여기 as on how they looked 어떻게 보이는지에 집중하는 것만큼 아는 대로 그렸다. 얘가 뭐라고 예상했습니까? 아까 A라고 예상했죠. 그러면 이 2번에 들어갔을 때 문맥이 완벽하게 이어집니다. 이러한 원근법은 보이는 대로 그리는 거에 집중했는데 이런 원근법이랑 달리 더 초기에 있었던 figurative art는 아는 대로 그리는 거에도 집중했어. 그렇기 때문에 these pictures 이러한 아는 대로 그리는 그림들은 그 자체로 아름답긴 했으나 원근법이랑 달리 보이는 대로 묘사하진 않았다라고 문맥이 완성이 되죠. 사실 한 4번이나 5번쯤에 이 내용이 들어갔었다면 아마 푸는데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았을 건데 이게 요 2번을 읽을 때까지 A와 B의 대조를 완성시키고 읽기가 상당히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이 정도는 수능이나 평가원에 출제가 돼도 오답률이 제 예상에는 한 70% 가뿐하게 넘을 겁니다. 엄청나게 어려웠고 제가 당부하고 싶은 말은 문장 삽입이어도 1, 2번 답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순서 문항도 그냥 A는 절대 안 나오더라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그냥 넘기시는 분들이 있는데 혹시 몰라요. 거기다가 아예 안 나오더라 이 논리가 아닌 그냥 이제 통계치나 운 같은 거에 본인 성적을 맡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2번이 답이었고요. 자, 바로 오답률 2위 볼게요. 사실 지금이 조금 이른 시간이라 제가 혀가 좀 꼬이네요. 차 타고 오면서 혀를 좀 풀면서 왔는데도 자, 2번 볼게요. 빈칸 문제였었고 항상 오답률이 높게 출제되는 33번과 4번 중에 하나인 34번이 오답률 2위였습니다. 풀어보겠지만 내용이 꽤 복잡해요. 그러니까 그냥 감으로 독해를 하는 친구들 그냥 한번 쓱 읽고 느낌상 답을 찍으려고 하면 아래까지 내려갔을 때 이게 그래서 뭐라는 거지? 뭐 파랑 노랑 파랑 초록 뭐 얘기하고 일본 미국 나오고 뭐? 신호등 뭐? 하고 그냥 답을 갔었을 때 느낌이 안 오도록 상당한 논리력을 요구했고 글을 좀 정리하면서 읽었어야 합니다. 같이 해볼게요. Japanese 일본 사람들은 갖곤 했었습니다. 과거를 의미하죠. use to 부정사는 뭐뭐 하곤 했다. 갖곤 했었어요. 어떤 색에 대한 단어 하나를 가졌었는데 이 단어가 뭐였냐면 에오랍니다. 이탈릭체로 써 있으니까 일단 표시 한번 해둘게요. 뭔가 중요한 말 같은데 이 색에 대한 단어가 있었는데 이 단어는 span, 걸쳐 있었답니다. 초록색과 파란색에 걸쳐 있는 단어를 에오라고 부르는 단어를 갖고 있었다. 현대 언어에서는 그러나 역접을 준단 말이죠. 왜 역접이 나왔는가 하니 시점이 좀 대조된 걸로 보여요. use it to 얘는 지금 과거를 얘기해 주는 거고 과거에는 에오라는 게 green and blue 초록이랑 파랑을 같이 나타냈었는데 현대 언어에서는 에오라는 게 똑같은 얘기를 하죠. come to be restricted 제한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어떤 색으로 제한되게 됐냐? to blue shade 아까는 그린 블루였는데 현대에는 파란 색깔을 나타내는 걸로 제한되게 되었대요. 그리고 그럼 초록색은 어떻게 됐냐? 초록이란 건 일반적으로 표현됐다는 거죠. 뭐에 의해? 미도리라는 단어가 새로 나오면서 초록을 표현했대요. 얘도 표시 한번 해볼까? 여기까지 확실히 이해가 돼야 돼요. 과거에는 에오라는 단어가 초록과 파랑을 같이 의미했었으나 현대에는 에오는 파랑으로 초록은 미도리로 쪼개지게 됐다. 그리고 다른 얘기를 시작합니다. 첫 신호등이 수입되었을 때 미국으로부터 그리고 설치되었대요. 일본에 1930년대 때 들어왔었을 때 이 신호등들은 초록색이었습니다. 어디처럼? 이것도 원급 비교죠. Anywhere else. 다른 모든 곳에서 그런 것처럼 초록색으로 설치가 됐다. 뭐 특별한 얘기 아니죠. Nevertheless. 역접이 나오니까 뒤에가 중요하겠네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용례에서는 이 go light, 뭐 이렇게 청신호, go light가 뭐라고 불렸냐면 애호신구라고 불렸대요. 신구가 뭔지 잘 모르겠지만 아마 신호 아닐까요? 얘는 초록색이었으나 에어라고 불렸다. 왜? 왜 그랬냐면 이 three primary color, 3원색 때문이었대요. 일본의 예술가들의 팔레트에 있는 3원색이 전통적으로는 레드를 의미하는 아카와 그리고 옐로우를 의미하는 키로 그리고 에오라는 게 3원색이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우리가 3원색으로 부르던 이 그린 얘가 에오라고 불렸었으니까 에오 신구라고 이름을 붙였다 이거죠. 그래요? 이 그린라이트에 대한 에오라는 라벨 이름은 did not appear so out of the ordinary. 낫이 있고 해석 잘해야 돼요. out of the ordinary. 보통에서 벗어났다는 거니까 그렇게 이상하게 정상적인 거에서 벗어난 것처럼 보이진 않았었습니다. 그 말은 뭐 괜찮았다. 그 당시에 에어라고 불리는 게 처음에는 괜찮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남아있는 연관성이 있었거든요. 에어라는 단어가 그래도 그 당시에는 블루와 그린을 같이 걸쳐 있었던 단어이기 때문에 괜찮았다는 거죠. But 그러나 over time, 시간이 지나면서 the difference, 차이가 발생합니다. 뭐랑 뭐 사이에? 초록 색깔과 주요한 의미인데 에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주요한 의미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기 시작해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좀 논리가 복잡해집니다. 처음에는 에어라는 단어는 그린과 블루를 모두 포괄하는 의미를 갖고 있었는데 현대에 들어오면서 어떻다 했죠? 모던 랭귀지에서 에어가 블루라는 걸로 restricted, 제한됐다라고 했죠. 그러면 이상한 겁니다. 신호등 초록색으로 설치하고 에어라고 불렀는데 이제 신세대가 나올 거 아닙니까? 다음 세대가 걸쳐지면서 나왔었을 때 잠깐만 저거는 초록색인데 왜 나는 에어가 블루라고 배웠는데 왜 에어 신구라고 부르는 거임? 이러면서 이상하게 느꼈겠다는 거겠죠. 그린 컬러와 의미 사이의 차이가 어떻게 느껴지기 시작하냐? began to feel awkward. 디렉션이 있네요. 원래는 괜찮았는데 이상하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국가들 중에 Alice Azareff, assert라는 게 주장하다라는 동사죠. 여기다 IVE 붙여서 형용사로 만든 거니까 주장이 강한 정도로 해석합니다. 자기 주장이 덜 강력한 국가들 같은 경우는 might have opted, 아마 채택했었을 거다. 뭐를? solution. 어떤 솔루션으로 이 지금 어색한 상황을 풀어갈 거냐면 자, 이 단어 상당히 중요해요. 별표 하나 줘볼게요. 지문에 솔루션이란 단어가 등장했다는 건 이 글의 구조가 어떻다는 거냐면 위에 쪽에 문제점이 하나 나와주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솔루션을 가져가는 문제 해결 구조로 지문을 풀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때 중요한 건 어디 있냐? 문제점 자체가 문제로 잘 출제 안 돼요. 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PS 구조라고 하는데 PS 구조에서는 항상 S 부분에 주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결했는데? 봐봅시다. 자기 주장이 덜 강한 국가들 같은 경우는 어떤 솔루션을 냈었을 거냐? 단순하게 바꿨을 거란 겁니다. 공식적인 이름을. 골라이트의 이름을 뭘로 바꾸면 돼? 미도리로 바꾸면 되지 않겠냐라고 했다는 거죠. 왜? 미도리가 그린을 의미하니까. 여기까지 이해가 확실히 돼야 돼요. 잠깐 끊어볼게요. 복잡하니까 정리를 좀 하고 갑시다. 지금 문제가 하나 발생했고 그 다음에 솔루션을 하나 풀어냈습니다. 문제점은 일단 뭐였냐? 컬러와 신호등의 색깔과 이름 사이에 차이가 발생했다는 게 문제죠. 컬러는 실제로 뭐였는데? 그린. 신호등 색깔은 초록색인데 근데 뭐라고 불렀었냐? 에오라고 부르는 게 문제죠. 왜? 에오는 파란색을 의미하니까. 그러면 지금 뭐가 문제가 발생했냐? 이거 두 개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이게 프로블럼. 그 상황에서 자기 주장이 조금 덜 강한 국가들 같은 경우는 아마 어떻게 했었을 거냐? 공식적인 골라이트의 이름을 갖다가 솔루션 어떻게? 컬러는 그대로 두고 그린이란 건 건들지 않고 뭐를? 이거를 이 에어라는 거를 뭘로 바꿔? 미도리로. 왜? 미도리가 그린을 의미하니까.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했었을 거다가 지금 내용인 거죠. 자, 그런데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Not so the Japanese. 일본은 그렇지 않았대요. 일본인들은 달랐답니다. 왜? 너는 뭔데? Rather than 뭐 하는 대신에 alter the name to fit reality. 현실이랑 맞추기 위해 이름을 바꾸는 대신에 이게 지금 누가 한 겁니까? 위에서 한 거죠. 현실이랑 맞추기 위해 이름을 바꿨다는 얘기가 지금 이름을 바꾼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저 현실이 의미하는 거는 얘네요. 컬러. 얘를 지금 reality라고 얘기해버린 거죠? 아이고. 현실이라고 얘기를 해버린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고 자기 주장이 좀 덜 강한 국가들이 했을 것처럼 저렇게 하지 않고 일본 정부는 발표합니다. 1973년에 블랭크란 사실을 발표해요. 그러면 이거랑은 지금 달라야겠죠, 내용이. 단순하게 공식적인 이름을 바꾸는 거랑은 다른 행위를 해야 될 겁니다. Not so the Japanese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힌트를 하나 더 주네요. 다시 말해 어떻게 됐냐? Henceforth. 그러므로 Golight가 would be a color. 이제는 어떤 색깔이 되었냐? Better corresponded. 요 단어에서 꽤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가네요. 이제는 더 잘 상응하고 일치하게 되었다. 문제가 해결이 된 거죠. 어떻게 해결했는데? To the dominant meaning of 에오. 이제는 에오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그 주요한 의미에 더 맞는 컬러가 되었다. 이 주요한 의미가 뭔데? 블루죠, 블루. 그럼 자, 무슨 얘기냐? 다른 국가들 같은 경우는 뭐 솔루션 1이라고 해봅시다. 일반적인 다른 자기 주장이 약한 나라들 같은 경우는 이름을 바꿨을 거다 이겁니다. 근데 솔루션 재팬 얘네는 무슨 짓을 했냐? 이름을 바꾸는 대신에 라고 했으니까 이름이 고정이 돼야 돼요. 얘는 그냥 에오는 그대로 둡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를 어떻게 해야 이 에오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주된 의미와 맞아지는 상황이 오겠냐라고 물어본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얘를 건드려야죠. 그린을 뭘로? 얘를 갖다가 블루로 바꿔주면 되겠죠. 자, 봅시다. 빈칸에 필요한 건 그러니까 그냥 이름 앞으로 에어라고 하지 말고 미도리라고 부르세요 라고 하면 되는데 일본이란 국가, 일본 사람들은 자기 주장이 엄청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바꾸지 않았고 뭘 해버렸냐? 전국의 신호등의 색깔을 다 바꿨다 이거죠. 그래서 아마 좀 나이 드신 분들이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좀 어른들이 신호등 보고서 파란불이라고 부르시는 분이 많아요. 아마 이거랑 연관이 좀 있지 않을까? 일본이 파란불을 쓰나 봅니다. 자, 보기 5번부터 볼게요. 그들은 would not change the color of Golight. 어쨌든 간에 Golight의 색깔을 바꾸지 않았었을 겁니다. 아니야. 우리 지금 원하는 건 컬러를 바꿔줘야 됩니다. 다시 말해 정답이랑 정반대가 되죠. 바꿔야 돼. 4번. 에오라는 단어의 사용을 금지시켰다. 이러면은 지금 단어를 금지시킨 거면 단어를 바꿨다는 얘기죠. 우리는 컬러를 바꿔야 됩니다. 단어 건들면 안 돼요. 3번. Golight가 글로벌 스탠다드를 따라야만 합니다. 따랐어야만 합니다. 전혀 나온 바 없죠. 뭐 세계 표준 이런 거 안 나옵니다. 2번. 언어가 반영했대요. What people had in mind. 사람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을 언어가 반영했다는 얘기는 언어가 이걸 따라서 바뀌었다는 얘기죠. 근데 언어가 바뀌었다는 얘기는 지금 언어는 뭡니까? 이거. 단어. 단어가 바뀌었다는 얘기는 야 이제 에어라고 하지 말고 미도리라고 불러 라고 했단 얘기예요. 지금 똑같습니다. 4번 보기랑 죄송합니다. 5번 보기 4번 보기랑 지금 2번 보기가 거의 똑같습니다. 이제 단어는 건드는 게 아니고 2번 4번은 단어를 건드렸다는 얘기. 근데 우리한테 필요한 건 색깔을 건드렸다고 나오면 되죠. 그럼 정답은 1번일 건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현실이 반드시 바뀌어야 됩니다. 이름이랑 맞아지기 위해. 이 현실을 갖다가 컬러라고 줬으면 되게 쉬웠을 거예요. 현실에 이름이랑 맞추기 위해 컬러를 바꿨어야만 한다라고 하면 쉬웠을 텐데 지금은 이걸 리얼리티라고 표현했죠. 이 표현이 어디 힌트가 있었냐?
여기 부분 다시 한번 볼게요. 다른 국가들 같은 경우는 이름을 바꿔 썼습니다. 뭐 하려고? 현실이랑 맞추려고. 이 현실이 아까 뭘 의미했죠? 컬러. 요거.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반대였으니까 이름이랑 맞추려고 현실을 바꿨다라고 할 때 얘를 뭐라고 풀어냈어야 되냐? 아, 이게 신호등 색깔을 의미한다고 지문에 힌트가 있었구나를 잡았어야 됩니다. 상당히 난이도가 있었죠. 자, 답은 1번이었고요. 그 다음 3번. 오답률 3위. 31번 바로 보겠습니다. 얘가 3위 할 만한가? 사실 오답률 1위, 2위까지는 저는 굉장히 어려웠다, 까다로운 문항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3위부터는 그렇게 어려웠던 건 아닌 것 같아요. 한번 풀어봅시다. 8살부터 한 16살 정도 나이가 될 때 그 과정에서 우리의 매뉴얼, 손으로 하는 기민함, 어떤 민첩성, 능숙함이 strengthen, 강화됩니다. 플러스하네요. 뭘 통해 강화되냐? 끊임없이 향상되는 눈과 손의 조화를 통해 눈이랑 손을 갖다 조화시키는 능력이 향상되면서 뭔가 손으로 하는 능숙함이 증가한다는 거죠. 그래서 상당한 증가가 있대요. 계속 뭔가 플러스합니다. 뭐에서? handwriting skills. 손으로 하는 게 증가하니까 handwriting skill, 손으로 뭔가 글을 써내는 작문의 실력도 좋아지더라. 그리고 우리는 mastery, 숙달하게 된대요. 뭐에 대해서? mechanics of language. 이 손의 손기술이 좋아지면서 뭔가 글 같은 것도 잘 쓰게 되고 그 결과 언어에 대해서도, 언어가 갖고 있는 메커니즘에 대해서도 마스터를 얻게 된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점진적으로 제거시킵니다. 잠깐 여기서 느낌이 좀 다르다는 걸 봤었어야 돼요. 제거한다고? 여기 위에서는 지금 계속 강화되고 향상되고 마스터를 얻고 있는, 늘어나는 느낌인데 지금 여기서는 eliminate, 제거를 한대요. 뭘 제거할 건데? 논리적인 갭을 없애버린대요. 어디서? 우리의 스토리에서. 언어를 더 깊게 이해하게 됨에 따라서 뭔가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여기서 논리적인 어떤 갭 같은 거, 모순 같은 걸 없애기 시작하더라 이거죠. 그럼 얘는 없앤다니까 약간 마이너스로 본 겁니다. 이건 없어져. 뭐가 없어진다고? 논리적 갭 같은 건 사라져. 그래요? 이건 뭐의 특성인데? 우리의 더 인지에서의 더 초기 단계, 어린 시절에 갖고 있었던 특성인 말할 때 논리적인 갭이 있는데 이게 조금 더 사라지게 된대요. 왜? as 뭐함에 따라 강렬한 preoccupation은 뭐 집착, 몰두 정도로 해석할 수 있어요. 강력한 preoccupation인데 with the whole vision, 전체적으로 보는 전체 비전에 대한 강렬한 집착이 gives way, 내어주게 됐거든. 넘어가게 됐다는 거죠. 어디로? To preoccupation with correctness, 올바름에 대한 집착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서 이런 현상이 발생하더랍니다. 잠깐만. correctness와 whole vision 사이에도 지금 대조가 껴 있어요. 얘가 내려가고 whole vision이 내려가고 correctness가 증가했다라는 거니까 요 아까 위의 흐름으로 봤었을 때 correctness, 얘 점점 더 집착했으니까 얘가 늘어났다는 얘기죠. 얘는 뭘 의미합니까? 아까 마스터리 같은 거랑 뉘앙스가 비슷하죠. 언어적으로 이제 숙달되게 됐다, 올바르게 쓸 수 있게 됐다. 그럼 얘는 뭔데? 전체적인 비전을 보는 그 홀 비전이 어떻게 됐다? 이제 조금 사라지게 됐다. 그럼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8살에서 16살까지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손이 조금 눈이랑 조화시켜서 잘 쓸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고 이제 글도 쓰기 시작하고 쓰다 보니까 언어적 능력도 증가하더라.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언어적 능력이 증가하니까 정확하게 쓰는 거에 조금 더 집착하게 되고, 그러는 동시에 반대로 정확하지 않은 논리적 갭이나 어떤 전체적인 비전을 보는 이런 능력들이 떨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요쯤 돼서는 정확하게 두 개의 대상이 나왔고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내려가고 있으니까 대조를 형성시켜줬으면 좋습니다. 하나를 A, 하나를 B로 줘볼게요. handwriting skill A라고 줘봅시다. language, correctness 이거 어떻게? 증가하더라. 그리고 whole vision, logical gap 이런 거 어떻게 되더라? B는 떨어지더라. 그러면 정확한 걸 A로, 조금 부정확하고 논리적인 갭 같은 걸 B로 줘볼게요. 아마 나머지 전체도 A, B, A, B 대조시킬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As a result, 그 결과 어떻게 되냐?
Our writing, 우리의 글쓰기 실력과 구두로 말하는 story,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점점 더 conventional, 관습적이 되고 literal, 문자 그대로의 언어를 구사하기 시작합니다. 왜? 아까 이제 언어를 갖다가 정확하게 쓰는 거에 집중한다라고 했으니까 점점 정확하게만 쓰고 문자 그대로 쓰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럼 얘도 A를 의미하겠네요. 그죠? 글쓰기랑 어떤 말로 얘기를 할 때 논리적 갭 없이 컨벤셔널하고 리터럴하게 언어를 구사하기 시작한다. 그러면서 with 어떤 현상이 같이 나타나게 됐냐? 동반되는 블랭크가 생겼답니다. 뭐에? spontaneity. 즉흥성이나 독창성 같은 건 어떻게 됐겠니? 라고 지금 물어봤네요. 얘네가 어떻게 됐겠냐? 라고 물어봤는데 이건 즉흥성이나 독창성 같은 건 특징 짓더랍니다. 우리의 earlier effort를. 여기 힌트가 있네요. 우리의 조금 더 어린 시절에 했던 노력 같은 것들인 독창성이나 즉흥성들이 블랭크 되게 됐다. 초기에 가지고 있던 능력이 뭐죠? 뭔가 말할 때 논리적인 갭이 생기고 뭔가 전체적인 비전을 보려고 하고 이런 게 아까 사라진다라고 give way 한다라고 나왔었는데 지금 이런 것들이랑 똑같은 걸 지금 단어를 뭐라고 줬냐? 즉흥성, originality라고 줘버렸네요. 그럼 얘가 뭐가 되겠어요? A가 아니라 얘가 B가 되겠죠. 그럼 위에 A는 점점 더 플러스, 증가한다라고 했으니까 B는 당연히 여기까지만 읽었어도 사라지는 쪽이어야 될 겁니다. 논리적으로. 아래 좀 더 읽어볼게요. 그래서 이러한 단계에서 우리의 어휘라는 게 firmly grounded, 아주 강력하게 확립되기 시작하고 어휘가 의미하는 거는 A겠죠. 정확한 어휘를 구사하기 시작하고 우리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데 everyone else uses, 모든 사람이 다 사용하는 단어를 쓰기 시작합니다. 이거 뉘앙스가 위쪽에 conventional이랑 비슷하네요. 모든 사람이 쓰는 그런 일반적 언어를 구사하기 시작하고 우리는 그러면서 littlenet, 요거 해석 잘해야 돼요. little은 부정어입니다. all little이 긍정어고 little은 부정어. 우리는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뭐 할 필요가 없어지는데 invent metaphors to communicate, 소통하기 위해 어떤 은유나 비유 같은 것들을 생각해내고 발명할 필요가 사라졌다. 지금 뭐라는 겁니까? 필요가 없다는 거는 없어졌다는 얘기고 invent metaphor이 사라졌는데 얘가 의미하는 거는 A와 다른 B겠죠. 그래놓고 보면 단어가 invent, 이거 되게 창의적이고 개발하는 거잖아요. 아까 빈칸 뒤에 있던 originality 얘랑 비슷합니다. spontaneity. 그럼 얘 지금 어떻게 됐겠니? 라고 물어본 게 이 문제였는데 여기 little lead라고 써 있으니까 필요 없어지게 됐다가 들어가주면 되겠죠. 조금만 더 읽읍시다. 끝까지 할게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A star, 한 행성이라는 게 뜨거운 기체로 된 매스이고 floating in space, 우주에 떠다니는 뜨거운 기체로 된 매스다라는 걸 알게 되는데 잠깐만, 너 왜 갑자기 되게 행성 좁은 얘기하니? 이거 스페시픽이죠. 다시 말해 예시입니다. 예시가 나오면 앞문장이 뭐가 된다? 이 글의 중요한 주장, 주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럼 예시 나왔으니까 한번 읽어보고 얘랑 한번 연결지어서 주제를 캐치해 볼게요. 메타포를 어떤 만들어낼 그럴 필요가 사라졌어. 왜? 우리는 이제 행성이 뜨거운 기체로 된 우주를 떠다니는 어떤 덩어리라는 걸 알고 있거든. 뭐가 아니라 in contrast to. 대조 표현 나왔으면 A, B 확실히 줘야죠. 우리의 innocent stage, 순수했던 그런 단계랑은 좀 대조가 된대요. 이때는 우리가 notice, 뭐라고 했었냐? Look that star. 저 별 봐봐. 이거 되게 그 줄기가 없는 꽃 같지 않아? 라고 했다는 거죠. 순수하네요. 이게 지금 뭡니까? 위쪽에 나온 메타포를 받아요. Like a flower. 얘가 지금 비를 의미하네. 얘는 지금 나이가 들면서 사라지고 위쪽에 정확하게 hot gaseous mass 이렇게 표현하는 게 증가했다라는 거니까 general specific 관계가 완벽하게 형성이 됐죠. 그럼 다시 한번 이렇게 예시가 나왔을 땐 앞문장이 이 글의 주제일 거다. 그래놓고 보면 요 제너럴 문장에 little lead라는 힌트가 직접적으로 있었으니까 엄청나게 어렵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빈칸에 필요한 단어는 필요가 없어졌다. originality랑 즉흥성, spontaneity 어떻게 됐니? 라고 물어봤으니까 필요 없어진 거, 상실, 인지, 뭐
증가, 회복, 입증. 당연히 loss, 상실돼야겠죠. 답 1번이었습니다. 자, 오답률 4위. 바로 볼게요. 37번. 요것도 별표. 난이도가 엄청 어려워서 별표였다기보다 여러분이 이런 문제를 마주했었을 때 이렇게 왔다 갔다 계속하면서 시간을 좀 많이 허비할 확률이 높은데 제가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일단 봐봅시다. 오늘날 역사적 개념인데 자연과 도시나 교외 공간을 통합시키는 것에 대한 historic 아이디어들이 find expression in 여기에서 표현을 찾아냅니다 라고 해석해도 괜찮긴 하지만 요거 그냥 등장하더라, 표현된다, 나타난다 정도로 해석해 주시면 돼요. 이런 아이디어들이 나타납니다. 다양한 해석에서 지속가능한 도시계획의 다양한 해석에서 자연과 도시를 통합시키는 것에 대한 아이디어가 등장한다. 그러면 아래쪽에는 약간 뭐 지속가능한 친환경적인 또는 뭐 자연을 도시랑 통합하겠다 이런 개념이 이어지면 부드럽게 올 수 있겠죠. A번. 그러나 이거 반드시 표시 있어야 됩니다. 첫 회차에도 제가 해설 강의 찍으면서 강조를 했지만 기본적으로 순서삽입 풀 때는 저 연결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나 랜드스케이프 얼바니스트들은 어떤 사실을 발견하냐. These designs. 이것도 시그널이네요. 이러한 디자인들이 우선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뭐를? 자연 환경을. 요 정도면 잠깐만. 자연 환경을 우선시하지 않아? 그 말은 자연 환경을 약간 등한시한다, 무시한다라는 얘기인데 A번은 요 정도면 판단이 될 것 같아요. 왜냐? 위에서는 친환경적인 서스테이너블한 어반 플래닝이란 얘기를 했고 자연을 갖다가 스페이스에 통합시킨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되게 환경적으로 그렇게 나쁘지 않아 보이는 어느 정도 플러스한 뉘앙스인데 얘는 지금 자연 환경이 우선시되지 않는 등한시되고 있는 데다가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거 These designs라고 지시사를 지금 써주려면 앞쪽에 디자인이란 말이 한 번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디자인 얘기는 없습니다. 플래닝이 디자인 아니에요? 그 지시사까지 쓰기는 좀 무리가 있어 보이고 그러면 A는 크게 어렵지 않게 처음으로 이상하다라는 판단이 될 수 있죠. 그럼 끊어두고 B로 갑시다. A는 아닌 걸로 나왔고 however 그러나 또 그러나네 역접 그러나 비평가들은 claim that 주장합니다. 랜드스케이프 얼바니스트들이 우선시한다라고 주장해요. 뭐를? 미적이고 생태학적인 관심사를. 뭐보다? 휴먼 니즈보다 너네는 미적이고 생태학적인 거를 너무 중시하잖아 라고 비평가들이 본다는 거죠. 잠깐만. 이컬로지컬은 sustainable, nature, natural이란 단어랑 뉘앙스가 비슷해요. 생태학적인. 자연이 중시된다. 여기 sustainable 중시된다 라고 했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Critics claim. 야, 니네는 너무 이걸 중시하는 거 아니냐? 이 비평가들이 주장을 했으니까 너네 이걸 너무 중시하는 것 같아 라는 여기에 마이너스가 약간 섞여 있어요. 자, B가 위에랑 연결시켜 볼게요. 서스테이너블한 어반 플래닝에 다양하게 표현됩니다. 그럼 지속 가능한 친환경적인 어반 플래닝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러나 랜드스케이프 얼바니스트들이 이런 친환경적인 것들을 너무 우선시한다라고 비평가들이 비평한다라고 해석하면 자연 플러스하게 보는 것을 이 사람들은 나쁘게 본다라고 볼 때 위에는 자연 플러스 아래는 이 상황을 비평가들이 나쁘게 본다라고 해석하면 플러스 역접 마이너스가 이거 100% 끊어진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세모 정도가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100% 붙는 느낌은 아니지만 비평가들이 클레임했다라는 걸 마이너스하게 해석을 했었을 때 같은 걸 지금 묘사하고 있는데 여기는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니까 굳이 안 될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럼 끊어보고 C로 갑시다. 에? 얘도 however로 시작하네요? 난이도가 높을 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social justice의 역할이 어디서? In these approaches. 이러한 접근들에서 대놓고 시그널 하나 줬고요. 이러한 어프로치에서 소셜 저스티스의 역할이 굉장히 컨트로버셜, 논쟁적인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잠깐만. 일단 디지 어프로치라고 표현할 만한 게 있냐. 어쩌고 저쩌고가 서스테이너블 얼반 플래닝의 다양한 해석에서 등장한다고 했거든요. 이 다양한 해석을 어프로치, 인터프리테이션 어프로치라고 볼 때 완전히 안 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이 서스테이너블 얼반 플래닝의 다양한 해석에서 소셜 저스티스의 역할이 컨트로버셜하다라고 보면 이것도 X까지는 안 나옵니다. 애매해요. 그렇다고 동그라미 줄 거냐? 그건 절대 안 될 것 같고 동그라미까지는 안 붙고요. 그러면 자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A가 아니고 B가 애매해. C도 애매해. 자, 요거 중요합니다. 처음으로 쓰이는 게 예를 들어 뭐 C가 하나 동그라미가 나왔거나 B가 동그라미가 나왔으면 걔로 그냥 쭉 읽어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처럼 애매할 때는 학생들이 무슨 실수를 하냐. 다시 제시문을 읽습니다. 얘를 다시 읽고 그 다음에 둘 다 애매하니까 빨리 두 개 중에 뭐로 출발할지를 정해봐야지. 그럼 얘 한 번 읽고 B 읽고 C를 다시 읽어요. 그렇게 하고 아무래도 B보다는 C가 좀 더 좋은 것 같아라고 어거지로 판단을 내려버립니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되게 위험해요. 왜냐? 이미 본인이 이거 다음에 뭐가 될지가 애매하다라고 표시를 해버린 이상 이 제시문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둘 다 애매해. 그럼 뭘로 판단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시면 되죠. 이걸 많이 모르시더라고요. 제시문 쓸 수 없고 B와 C 되게 애매하다. 근데 한 놈이 명확하게 처음이 아닌 놈이 있습니다. 그럼 이때 어떻게 할 거냐? A가 처음이 아니야? 그 말은 어쨌든 A가 두 번째나 세 번째에 와야 되기 때문에 A 앞에 요 자리에 반드시 B나 C가 들어가줘야만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죠. 아까 제시문 다음에 뭐가 올지는 너무 애매하니까 A 앞에 뭐가 올지를 계산을 해주자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여기서 만약에 둘 중에 하나가 붙어주면 C는 안 되는데 BA가 되네? 그럼 이렇게 연결을 딱 지어놓고 이건 고정 C를 처음에 쓸래 뒤에 쓸래 이렇게 고민해주는 게 훨씬 쉽겠죠. 글 첫 부분이랑 맨 뒷부분은 내용상 많이 전환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오는 게 세모가 나오거나 아니면 동그라미가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둘 다 너무 좋은데 이렇게 나왔을 때는 누구를 이용한다? 이거 아닌 놈. 절대 처음이 아닌 애를 이용해서 얘 앞에 뭐가 오는지를 고민해주고 하나 붙여놓고 나머지를 고민합니다.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B와 C 중에 뭐가 A 앞에 올지를 봐야 되니까 순서대로 다 읽어봅시다. B부터 다 읽어볼게요. 비평가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얼바니스트들이 생태학적인 걸 휴먼 니즈보다 너무 우선시하지 않냐라고 주장해요. In contrast. 그런데 대조적으로 뉴 얼바니즘은 일단 대조 나오면 A, B 주세요. 랜드스케이프 얼바니스트들은 생태학적인 걸 되게 우선시하는데 이컬러지컬 컨선을 우선시하는데 뉴 얼바니즘은 어떤 어프로치냐? 대중화되었대요. 1980년대 때. 그러면서 뭐 걸을 수 있는 길, 컴팩트한 디자인, 그리고 믹스드 유즈하는 발전 이런 것들을 프로모트, 증진시킨답니다. 그럼 잠깐 이건 뭐냐? 워커블 스트리트, 컴팩트 디자인, 믹스드 유즈 디벨롭먼트. 대조라고 했으니까 앞에랑 반대가 돼야 되잖아요. 앞에서는 생태학적인 컨선을 우선시했습니다. 뭐보다? 휴먼 니즈보다. 이 말은 A가 중시된다, 프라이어리타이즈 됐다는 얘기고 이 휴먼 니즈가 무시됐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얘랑 대조가 되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이컬러지컬 컨선이 내려가야 되고 뭐가 중시돼야 돼요? 휴먼 니즈. 그래놓고 읽어볼게요. 걸을 수 있는 길, 컴팩트한 디자인, 믹스드 유즈 디벨롭먼트. 뭐라고 읽힙니까? 휴먼 니즈라고 읽히죠. 그럼 얘가 플러스네. 그럼 이런 내용이에요. 랜드스케이프 얼바니스트들은 A를 중시하고 뉴 얼바니즘은 A는 약간 무시해. 친환경, 생태학적인 건 무시하면서 워커블한 스트리트를 중시한다. 휴먼 니즈를 중시한다. 이런 얘기네요. B 다음 A 붙여봅시다. 너네는 휴먼 니즈를 중시한다. But 그러나 랜드스케이프 얼바니스트들은 A 얘기가 다시 나오네요. 어떤 사실을 발견하냐? These designs. 만약에 B 다음에 A라면 이 디지 디자인은 위에 나왔던 뉴 얼바니즘이 돼야죠. B라고 놓고 해석해볼게요. 이러한 디자인들이 자연 환경을 우선시하지 않아. 다시 말해 우선시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마이너스로 본다는 거죠. 뭐를? Natural environment를. 얘네 아까 A라고 줬었죠.
B는 자연적인 A를 중시하지 않아. 그러면서 종종 이 B라는 디자인은 뭘 포함하냐? 계곡 같은 걸 divert, 전환시켜버리거나 아니면 자연적인 습지 같은 거를 파괴하는 그런 행위들을 포함한다. 마찬가지로 자연이 파괴됩니다. 뉴 얼바니즘은 이콜로지컬 컨선보다는 휴먼 니즈를 중시하고, 그러니까 랜드스케이프 얼바니스트 입장에서 볼 때 야, 니네는 너무 자연을 무시하는 거 아니냐, 우선시 안 한다 라고 보면 어때요? B 다음에 A를 이었을 때 지금 완벽합니다. 깔끔하게 이어져요. 된다는 거죠? C 다음에 A 해봅시다. 해보셔야 돼요. B 다음에 A 이어지니까 그냥 C 위치 바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것도 되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자, 이런 어프로치에서 소셜 저스티스의 역할이 컨트로버셜합니다. 예를 들어서 랜드스케이프 얼바니즘은 A 얘기가 나오네요. 그리고 예를 든다라고 하네. 얘 나오면 앞 문장이 general, 뒤에가 specific. 자, 랜드스케이프 얼바니즘은 상대적으로 최근에 플래닝하는 어프로치인데 이건 지지하더래요. 지지해? 플러스로 본다. 뭐를? 자연적인 서식지의 디자인을. 자연 서식 디자인. 네이티브가 들어있으니까 A라고 해석할 수 있죠. Natural. 이건 포함한대요. 다양한 종과 랜드스케이프를. 그러면서 이런 것들은 요구하는데 very low resource use. low가 들어가니까 약간 반대로 해석해야죠. 굉장히 자원에 대한 사용을 적게 요구한다. 자원은 거의 요구되지 않는다. 어쨌든 C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 랜드스케이프 얼바니즘을 얘기하면서 자연을 중시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C 다음에 A를 붙여볼게요. 그러나 랜드스케이프 얼바니스트들은 이러한 디자인들이 만약에 C 다음 A라면 얘가 A로 해석돼야 됩니다. 얘가 자연 환경을 우선시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바로 끊겨야죠. 앞에서 지금 자연, 네이티브 해비텟 중시한다라고 했는데 여기는 내추럴 인바이러먼트를 중시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그 지들한테 지금 이렇다고 얘기한다고? 그것도 내용도 안 붙어요. 그러면 C 다음에 A가 불가능하죠. 그럼 이제 어떻게? 이거 붙여버립니다. B, A를 이어놓고 C를 앞에 쓸래? 뒤에 쓸래?만 고민하시면 되는데 글을 좀 촘촘하게 잘 읽었으면 더 이상 읽을 필요 없이 답이 나옵니다. 왜냐? A번 랜드스케이프 얼바니스트 얘기하고 있고 B번도 랜드스케이프 얼바니스트 자연스럽게 얘기하고 있는데 C번에 어떤 표현이 있었냐? 야, 이거 되게 컨트로버셜하다? 그 컨트로버셜한 거 예를 들어줄게. 랜드스케이프 얼바니즘은 뭐야? 예시입니다. 예를 든다는 표현이 먼저 나와줘야 뒤쪽에서 A, B가 나오면서 랜드스케이프 얼바니스트, 랜드스케이프 얼바니즘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한참 A, B 얘네 얘기하다가 갑자기 C에서 예를 들어서 랜드스케이프 얼바니즘이라는 게 있다라고 얘기해버리는 게 불가능합니다. 구조상 불가능하다. 그러면 답이 이렇게 나오네요. C가 먼저 와줘야 된다. 답은 5번. 32번 오답률 5위 봅시다. 오히려 저는 오답률 그 3위였던 31번보다 얘가 조금 더 까다롭지 않았나 싶습니다. 봐볼게요. 흔한 이해가 있습니다. 도덕적 스테이터스에 대한 이타적 행위의 도덕적 상태에 대한 흔한 이해는 conform to 일치하고 순응합니다. 비슷하다는 거죠. 흔하게 뭐라고 이해하는데 우리 대부분이 생각하는 방식이랑 일치한대요. 우리의 타인에 대한 책임감에 대해 생각하는 거랑 이타주의적 행위의 도덕적 상태에 대한 흔한 이해가 비슷하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읽어봅시다. 우리는 tend to get offended. 불편함을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단어는 중요하죠. 디렉션이 있으니까. 싫어한대요. 우리는 뭐를? 누군가 다른 사람이나 아니면 사회가 determine, 결정하면 싫대요. 뭐를? For us. 우리를 위해 얼마만큼의 what we have,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의 얼마만큼이 반드시 given away, 다른 데로 배분되고 주어져야 되는지를 다른 사람이나 사회가 결정하면 되게 싫어한다. 그러니까 이거 이미 내 건데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이 야, 너 돈 이거 얘한테 줘. 아니면 국가가 너 이거 얘한테 줘 라고 하면 이거 되게 불편해한다는 거죠. 그러면 사회나 다른 사람이 결정하는 거 되게 싫어한다라는 메시지네요. 그리고 부연 설명을 주네요. 다시 말해 우리는 성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권리를 지녀야 한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권리가 있어야 돼. 뭐를? 그러한 의사결정을 for ourselves,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지녀야 한다는 겁니다. 잠깐만. 이런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돼 라는 얘기는 이런 뒤에 나오는 권리를 좋게 보겠다는 거고, 이 권리 있어야 돼 라는 거니까. 그리고 그 권리 지금 뭐라고 나와 있냐? 의사결정을 스스로 한대요. 잠깐만. 아까는 누가 결정해? 다른 사람이 결정해. 아니면 사회가 결정해. 여기는 내가 결정해. 관계가 어떻습니까? 정반대죠. 정반대의 대상이 나오면서 하나는 마이너스, 하나는 플러스가 나오면 이때 뭘 해주시면 좋냐? 계속하고 있죠. 지금 A, B입니다. 하나를 A, 하나를 B로 표시해보자고요. 그럼 지금 정리해보면 이런 얘기네. 딴 사람이 결정하는 거 되게 싫고 이거 내가 직접 결정해야지 라는 게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이다. Yet, 그러나 꺾이네. 인터뷰 되었을 때 이타주의자들인데 가장 큰 희생을 한 걸로 알려져 있는 이타주의자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대쉬 두 개 나오면 일단 괄호 쳐두고요. 그러면서 bringing about, 초래했대요. 가장 큰 benefit을 갖다가 그 희생을 수령한 사람들, recipient들에게 희생을 통해서 benefit을 가져온 이 이타주의자들이 인터뷰되었을 때 assert just opposite, 정반대를 주장하더랍니다. 뭐랑 정반대?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과. 잠깐 정리해 볼게요. 첫 줄에 뭐라 그러냐? 이타주의적 행위에 대한 도덕적인 이해가, 우리의 흔한 이해는 뭐냐? 우리 대부분이 타인에 대한 책임을 느끼는 거랑 거의 똑같겠지. 우리 대부분 어떻게 느끼는데? 다른 사람이 뭔가 나한테 이걸 책임져라, 너 이거 네가 갖고 있는 거 돈을 줘, 이런 식으로 하면 그거 싫다고. 나 싫은데? 왜? 나 어른이니까 내가 결정할게. 이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럼 이타주의자들도 다른 사람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결정한다, 이런 게 옳은 거야 라고 이런 생각을 갖고 이타주의적인 거 하는 거 아니냐 라고 봤는데, 실제로 이타주의자들 인터뷰 해보니까 정반대였대요. 그럼 뭔데? 사실 여기까지만 봐도 알 수 있어요. 내가 결정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결정하고 사회가 결정해도 된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봐봅시다. They, 그들은 insist, 주장합니다. 뭐라고? 그들이 블랭크 한다는 사실을 주장해요. 아까 위에서 논리는 정리 한번 하고 갈게요. 다른 사람이나 사회가 결정하는 A는 어때? A는 마이너스. 반대로 내가 결정해야 된다라는 걸 플러스로 봤는데, 지금은 역접이 왔으니까 이 이타주의자들은 이거랑 좀 반대가 돼야 될 거고, 아마도 A가 좀 플러스, B가 마이너스로 바뀌어야겠죠. just opposite이라고 했으니까. 그래놓고 읽어볼게요. 갑자기 장기 기증자가 나옵니다. 이건 지금 누구야? specific. 딱 예시. 그러면 앞에 어떻게 해라. 야, 너 지금부터 예시 줄 테니까 이거 다 읽고 이해해가지고 좀 제너럴하게 펼쳐줄래? 주제가 뭐니? 라고 물어본 거죠. 뭐 읽어봅시다. 장기 기증자들, 그리고 일상적인 시민들인데 그들 자신의 삶의 위험을 무릅썼대요. 뭐 하려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언제? mortal danger. 죽을 위험이 있는 위험에서 타인을 구하려고 목숨을 건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타주의자죠, 이타주의자. 이 사람들이 눈에 띌 만큼 일관성이 있더래요. 일관적으로 뭐 했는데? 그들이 눈에 띌 만큼 일관적으로 명백한 denial, 부인을 하더랍니다. 나 이거 아니야 라고 하더래요. 뭔가 아니란 거죠. 뭔데? They've done anything. 그들이 했다. 뭐를? Deserving of high praise. 높은, 굉장한 칭찬을 받을 만한 뭔가를 제가 한 겁니다 라는 거를 부인하더래요. 되게 칭찬을 받을 만한 걸 했다는 사실을 부인하더라. 이건 A인가 B인가? 조금 더 읽어볼게요. As well as, 그리고 또 뭐뿐만 아니라 in their assurance, 그들의 확신이 있었답니다. 지금 일단 여기서부터 해석이 조금 까다로운데, 이 인은 무슨 인이냐? 위쪽에 나왔던 일관성이 꾸준한 부인에서 있었다라는 이 인과 병렬된 거죠. 나 되게 칭찬받을 만한 거야 라는 거는 꾸준하게 아주 명백하게 부인을 했는데, 그리고 또 어떤 거에 있어서 꾸준함이 있었냐? 꾸준히 assurance, 확신이 있더래요. 이거는 맞게 보겠다는 거죠. 이타주의자들이. 어떤 확신이 있었는데? Anyone in their shoes. shoes 설마 신발이라고 한 거 아니죠? 입장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들의 입장에 있는 그 누구도 should have done
정확히 했었을 것이다. Exactly the same thing. 제 입장이었다면 그 누구라도 정확히 저랑 똑같은 걸 했었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누구나 똑같이 했었을 거다라는 건 맞는 얘기. 그리고 저 되게 칭찬받을 만한 걸 한 거다라는 사실은 아니래요. 부인했다. 좀 더 읽어볼게요. To be sure. 확실히 어떻게 보이냐? 더 누군가가 이타적으로 될수록 더 비교급 구문이죠. 더 그들이 뭐 할 가능성이 높냐 주장하더랍니다. 그들이 have done no more than 이거 이상을 한 게 아니다. All of us, 우리 모두가 would be expected to do. 우리 모두가 그냥 할 걸로 예상되어 있는 거 딱 그냥 그 정도 했다. 이거 이상한 게 아니다. 누구나 할 만한 걸 했다는 거죠. 뭐 하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의 기본적인 인류에 대한 도덕적 의무를 회피하지 않고 누구나 다 이렇게 하지 않았겠느냐? 라는 그 정도만 딱 했을 뿐이다 라는 거죠. 요거 지금 뉘앙스가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냥 할 것으로 예상된 걸 했다. 그러니까 누구든 똑같은 걸 했을 거다. 같은 말이죠. 이쯤에서는 A, B를 쪼개야 됩니다. 위에서 A, B가 뭐였냐? A는 사회가 결정한다. 내가 가진 어떤 것들을 배분하고 내가 뭘 할지를 사회나 타인이 결정한다는 게 A였고, B는 뭡니까? 내가 스스로 결정한다. Decisions for ourselves. 내가 스스로 결정한다는 거였는데 지금 이타주의자들은 어떻게 보냐? 야, 나 되게 칭찬받을 만한 게 아니라 그냥 누구든 이렇게 했었을 거야. 누구든 그렇게 했었을 수밖에 없어. 왜? 사회가 다 그렇게 예상하도록 기대하고 있으니까. 누구든 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단 얘기는 사회가 결정한 겁니까? 내가 직접 결정한 겁니까? 이거 사회가 결정했다라고 풀어냈어야 돼요. 내가 직접 결정한 게 굉장히 칭찬받을 만한 일인데 저는 그런 대단한 걸 한 게 아니고요. 제가 결정한 거 아니고 그냥 제 입장이었으면 누구든 그랬을 겁니다. 왜? 사회가 결정해놨으니까 라는 주장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위에서 A, B를 적절히 쪼갰다면 여기 들어가야 되는 것은 A를 맞다고 보는 겁니다. 사회가 결정합니다. 저는 아무 결정 안 해요. 또는 제가 결정하는 건 틀립니다. 저는 결정 못 해요. 이런 말이 와줘야죠. 아까 위에랑 달리. 보기 보면 1번. 이 사람들은 뭐라고 주장하냐. 그들이 절대적으로 선택권이 없고 have no choice but to 부정사는 그냥 뭐뭐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해석합니다. 선택권이 없이 그냥 행동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들이 한 대로. 잠깐만. 선택권이 없어. 그냥 그렇게 행동했어야만 돼 라는 얘기는 왜?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사회가 결정했으니까 라고 해석이 되죠. 1번 나쁘지 않네요. 2번. 경제적으로 돈으로 보상받았어야만 합니다. 전혀 아니고요. 3번. 그러한 의사결정한 거 후회합니다. 설마 3번 찍었나? 4번. 다른 사람의 칭찬을 갖다가 보답으로 받을 가치가 있다. 이거는 지금 A가 아니라 B를 의미하죠. 왜? 칭찬받는 건 내가 직접 선택한 거니까. 정답이 될 수 없고요. 5번. 도덕적 의무를 위험한 상황에선 도덕적 의무가 적용되지 않아 라는 사실을 발견한다. 뭔 소리야? 그럼 이타주의적으로 안 했겠지. 전혀 관련 없고 답은 1번이었습니다. 그 다음 38번. 6위까지 벌써 왔네요. 얘는 아까 39번에 비해서 굉장히 무난합니다. 읽어볼게요. 그러나 미래에는 실시간 데이터 수집이 가능하게 할 겁니다. 보험 회사들로 하여금 청구하도록 할 거예요. 부과하도록. Pay as you drive rate. 너가 운전한 대로 지불해라 라는 그런 비율을 부과할 수 있을 거래요. 뭐에 따라? 사람들의 실제 행동에 따라. 길에서. 야, 네가 운전한 대로 돈 내라 라는 얘기는 뭐야? 너 길거리 위에서 진짜 행동한 대로 돈 내라고. 이게 언제 가능하냐면 미래에 가능하대요. 퓨처에. 그래. 뭐랑 반대로 나오는 순간 A, B 주시면 좋습니다. 반대로, 대조적으로, 뭐 비교급, 구분된다, 다르다 이런 거 나오면 A, B 주시면 돼요. 뭐랑 반대로?
일반화된 스테레오타입이랑 반대로 특정한 어떤 위험군에 있는 그룹이랑 이게 스테레오타입으로 뭔가 지불하는 게 아니라 실제 행동을 보고 지불하도록 해줄 거다. 언제? 미래에. 그러면은 미래가 아닌 시점에는 약간 비했겠네요. 스테레오타입대로 부과했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가보자. 보험 회사들은 are expected, 예상됩니다. 뭐 할 것으로? To err on the safe side. 너무 만전을 기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너무 안전하게 가려고 한다. 이 일단 아래쪽에 너무란 뉘앙스도 있고 이게 에러를 범하다. 이게 명사형의 에러예요. 단어가 마이너스합니다. 정확히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시작부터 보험회사 좀 나빠요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 얘네는 위험을 철저하게 계산하고 아주 신중하게 모은대요. 그리고 선택한답니다. 소비자를. 그들이 보장해줄. 누구한테 보험을 들어줄 건지를 아주 철저하게 조사한다. 그리고 그들은 boring, 계속 마이너스 하죠? 지루해요. 왜냐면 그들의 역할인데 경제에서 보험사의 역할은 모든 사람을 막아주는 거거든요. 모든 사람을 어떤 재난적인 손실이 났었을 때 모든 사람을 또는 모든 물건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뭔가 재난이나 손실 같은 게 발생 안 하도록 하는 걸 특이하게 이 사람 보링하다고 보네요. 좀 지루해. 그럼 뭐 보험사 좀 나쁘게 보는 얘기가 이어지면 되겠죠. 어떤 제조 같은 거랑은 달리 생산이랑 달리 그 어떤 진정한 혁신적인 것이 ever happens, nothing이 있으니까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해석해야죠. 진정한 혁신적인 그 어떤 것도 ever happens,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험 산업에서는 위에 뭐라고? 지루하다고. 왜? 그대로 가니까 지루해. 근데 그 어떤 혁신적인 것도 발생하지 않는다. 이게 뭐랑 뉘앙스가 비슷하냐? 지루하다는 거랑 비슷하죠. 1번은 부드럽게 이어지고요. 그 다음 for centuries, 수세기 동안 보험사들은 청구해왔습니다. 더 높은 프리미엄을 붙여서 야, 돈 더 내 라고 했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에게? To people in high risk categories, 높은 위험군의 카테고리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너네 돈 더 내라고 수세기 동안 해왔답니다. 잠깐만. 일단 2번에 대한 단절성 판단하면 혁신적인 게 없었다. 수세기 동안 그랬다. 뉘앙스 비슷해요. 변화가 없다. 일단 2번은 답으로 보기 어렵고 하이리스크 카테고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 돈 더 내라고 프리미엄을 붙였다는 거죠.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 흡연자나 아니면 남성 운전자인데 30세 미만, 그러니까 좀 거칠게 운전하는 사람들, 그리고 익스트림 스포츠를 애호가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 너는 보험료 좀 더 내라 라고 했다는 겁니다. 일단 1, 2번 단절 없고 3번 뒤에 This type of classification, 이러한 종류의 분류는 아유 좋습니다. 일단 This type of classification은 명확한 시그널이고요. 앞문장에 이거 받아줄 만한 내용이 있냐? 카테고리란 말을 썼죠. 그게 클래시피케이션이지 뭐. 이런 종류의 분류는 종종 야기합니다. 뭐를? 편향을. 그리고 노골적인 차별을 야기해요. 뭐에 대해? 그 불이익을 보는 그룹들에 대해서 차별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일단 내용 마이너스로 이어지고 있고 앞에도 조금 마이너스 했죠. 지루하고 혁신도 없고 마이너스로 이어지는 것도 괜찮고 이 시그널이 정확히 붙어주니까 3번도 아주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내용적인 이해를 좀 하면 나중에 이제 면허 따시고 차를 직접 구매해서 보험을 딱 들어보면 느끼실 건데 특히 남성분들 20대 초반 만약에 중반쯤에 자차를 딱 구매해서 새 차를 보험을 등록한 보험료가 말도 안 됩니다. 한 달에 좀 뭐 차종마다 다르긴 하지만 100만 원까지도 나와요. 한 달에 죄송해요. 1년에 뭐 몇백만 원, 막 3, 400만 원까지도 나와요. 그러니까 막 한 달에 한 3, 40만 원 나가는 거죠. 그런 얘기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나는 운전을 되게 조심스럽게 하는데 30세 미만의 남자라는 이유로 차별받고 편향을 받고 있다라고 보면 내용적으로도 부드럽게 이어지죠. 그런 내용 같고 그럼 이렇게 이어지면 되겠죠. 나쁜 그리고 실제로 하이리스크한 인디비주얼 드라이버들은 end up paying, 요거 해석 잘 하셔야 됩니다. end up ing는 뭐를 끝내다가 아니라 결국 뭐뭐 하게 되다라고 해석해요. 나쁘거나 하이리스크한 개인 운전자들은 지불하게 됩니다. 더 지불해. 보험료를.
뭐에 상관없이 그들이 남성이든 여성이든 어리든 나이 많든 간에 어떤 분류에 들어가든지 상관없이 보험료를 많이 지불할 수밖에 없어요. 누가? 나쁘고 하이리스크하게 운전하는 사람들은. 자, 4번 어떻습니까? 얼핏 괜찮아 보였을 수 있는데 앞에는 뭐에 따라 판단한다고요? 너 분류가 뭐니? 나이 몇 살? 남자야 여자야? 운동 좋아해? 이런 걸로 판단을 하는데 지금 뒤에서는 그런 분류? 너 남자야 여자야? 나이 많아 적어? 이런 거랑 상관없대요. 이건 필요 없고 뭘로 본다? 실제 나쁘거나 하이리스크하게 운전하는지를 보겠다는 거죠. 그럼 앞에랑 이어집니까? 안 이어집니까? 완벽한 역접이죠. 단절이 뜹니다. 그럼 빠르게 넣어보고 확인할게요. 분류에 따라서 그 요금을 부과하면 편향 같은 게 차별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제 차별 없어야겠네. 미래에는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모으면서 운전한 대로 돈을 내요. 뭐에 따라? 실제 도로에서의 행위에 따라. 뭐가 아니라 어떤 그룹에 들어가는지 스테레오 타입이 아니라. 그러면 실제 행위에 따라서 돈을 지불하니까 배드하고 하이리스크한 행위를 한 드라이버들이 돈을 더 내게 될 겁니다. 뭐랑 상관없이. 어떤 리스크 그룹에 그들이 들어가 있는지랑 상관없이. 이거랑 반대로. 내용 똑같죠. 답 4번입니다. 그 다음 33번. 이 학년 수업을 하거나 할 때는 뭐 이제 약간 딴소리도 하고 뭐 쓸데없는 잡담 같은 것도 많이 하게 되는데 특히 3학년 거는 이제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딴소리를 너무 안 하는 것 같긴 해요. 좀 힘드실 수 있는데 그래도 가봅시다. 자, 이 사람은 썼습니다. 33번. 한 사람의 주인은 이 사람이다. 뭔가 confirm, 확인시켜주거나 제거할 수 있대요. Whatever that man seeks or shuns. 그 사람이 추구하는 또는 피하고 싶은 뭐든지 간에 이걸 갖다 확 컨펌 시키거나 없애줄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의 주인이다라고 얘기했대요. 만약에 당신이 의존한다면 no one, 그 누구한테도 의존하지 않는데 너 자신을 제외하고는 언제? 당신의 디자이어를 만족시키기 위해 너 말고는 의존하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는 너한테만 의존한다면 이라고 볼 수 있죠. 너한테만 의존한다면 당신은 no master other than yourself. 당신 자신을 제외한 주인이 없을 겁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you'll be free. 자유로워질 거예요. 요 단어가 디렉션이 있죠. 뭐야? 좋다고. 너 말고 주인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필요 없고 너 혼자 할 수 있으면 너 자유롭다. 좋은 거다 이거죠. 근데 중간에 어떤 표현이 섞여 있냐 자세히 보면 other than이라는 게 있어요. 그 말은 동시에 이런 말 아닙니까? 너 자신 제외하고 주인이 없으면 자유로워. 근데 너 말고 마스터가 있어 버린다 라고 하면 동시에 이건 좀 안 좋을 수 있을걸? 왜냐면 안 자유로운 거니까 억압된 거니까 이런 논리가 담겨 있어요. 좀 더 읽어봅시다. 스토아 철학은 바로 그것에 대한 겁니다. 당신의 삶에 taking charge of, 책임을 지는 거. 여기서도 뉘앙스. 내 삶이네 내 삶. 그리고 learning to work on, 학습하는 겁니다. 어떤 것들을 work on, 요걸 토대로 살아가는 법을 학습하는 거예요. 어떤 것들? are within your power. 네 권력 안에 있는 걸 토대로 work on 한다. 이것도 뉘앙스 비슷하죠. 스토아 철학이란 건 그러니까 네 권력 안에 있는 너의 삶, 너 자신을 이제 주인으로 만드는 것이다. 뭐 하기 위해? 뭔가 성취하거나 바꾸기 위해서 너 파워 안에 있는 것들을 이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동시에 not to waste energy, 에너지를 버리지 않는 거래요. 어디다가? on things you cannot. 당신이 뭔가 하지 못하는 것에는 에너지를 버리지 않는 것이 스토아 철학입니다. 잠깐만. 에너지를 낭비한다라고 했으니까 다시 물어볼게요. 당신이 할 수 없는 걸 하게 되는 건
당신이 하지 못하는 걸 뭔가 하는 것은 이 필자가 좋게 봅니까? 나쁘게 봅니까? 에너지 낭비야라고 보니까 마이너스로 본 거죠. 그러면 잠깐 얘에 대한 판단이 같이 돼 있네. 너 할 수 없는 건 하지 마라고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네 삶에 대해서 네가 책임지고 네 파워 이내에서 해라라는 것도 계속해서 플러스가 잡혀 있어요. 그러면 이거 이번에 거의 난이도 높은 게 전부 다 대조였네요. 관계 있잖아요. 네 자신이 주인이 되라. 그럼 내 자신을 갖다가 A라고 표현해 봅시다. 야, 네가 네 주인이어야지. 너 말고 다른 주인이 존재하거나 네가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은 나쁜 거야. 그럼 얘를 B라고 줘볼게요. A를 플러스로, 반대로 B를 마이너스로. 봅시다. In particular, 특히나 the Stoics, 그 스토아 철학자들은 warned against blank, 블랭크에 반하여 경고합니다. 이거 지금 경고한다는 얘기는 방향이 있죠.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럼 우리 논리대로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야, 이거 하지 마라고 해야 되는 거니까 B가 들어가면 되지 않아요? 어떤 내 통제를 벗어나고 다른 사람을 주인으로 섬기는 이런 상황이 들어가면 좋겠죠? 좀 더 읽어볼게요. 종종 에픽테르스는 뭐라고 주장했었냐? It's not our circumstances. 우리의 상황이 아닙니다. Get down. 우리를 낙담시키는 건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not A but B 강조 구문이고 뭔데? The judgment we make about them.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내리는 판단이 중요한 거래요. 우리가 어떤 감정을 낙담하는 건 진짜 실제 상황이 그런 게 아니라 이거에 대해 우리가 내리는 판단이 중요한 거다. Consider anger. 분노라는 걸 한번 예로 들어보자. 예를 왜 들어? 앞에가 제너럴이니까 우리가 내리는 판단, 이게 상당히 중요한 말일 거고 여기서도 뭐 판단 나올걸요? 봐봅시다. We don't get angry. 우리는 화를 내지 않습니다. At the rain. 비에 대해서. 만약에 비가 우리의 소풍을 망쳤을 때 비가 왜 내려? 라고 화내진 않는다. 왜? That would be silly. 그거 되게 이상하고 멍청해 보이거든. 왜? 우리가 cannot do anything about the rain. 비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거 되게 이상하지 않냐. 잠깐만.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없다고? 비에 대해서? 이 글은 아까 위에서 뭐에 대한 거였죠? 당신의 권력 내에 있는 거. 당신의 권력 바깥에 있는 내가 할 수 없는 거를 대줘줬거든요. B는 지금 뭐라고 준 거예요? 이거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거. 내 권력 바깥에 있는 요거이시죠. 그런데 우리 B한테는 화 안 내잖아. 그러나 우리가 종종 to get angry 실제로 화를 엄청 냅니다. 강조해줬죠? 화를 내요. 만약에 누군가가 우리한테 mistreat, 뭔가 나쁜 짓을 했어. 우리를 잘못 대해버렸어. 그러면 우리는 화를 내. 우리는 일반적으로 can't control or change. 통제하거나 바꿀 수 없습니다. 이것도 B인데? 못 바꿔. That person. 그 사람을 갖다 바꿀 수 없습니다. 뭐보다 더 이럴 수 없냐. Any more than you can't stop the rain. 우리가 비를 갖다 멈출 수 없는 것보다, 그러니까 비를 갖다 멈출 수 있는 것보다 얘를 갖다가 더 통제할 수 없다라는 거니까 해석 어떻게 하냐? 비를 갖다 멈출 수 없는 것만큼 그만큼 딱 우리가 타인을 통제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So that 그 결과 so 그래서 that's equally silly. 그거 동등하게 멍청한 짓입니다. 좀 더 제너럴하게 얘기해 주자면 it's just as pointless. 그거 아주 요점이 없고 멍청한 짓입니다. 뭐가? it은 가주어죠? 진주어 여기네. to tie. 우리의 감정을 묶어. 우리의 행복에 대한 감정을 뭐에다 묶어버리는데? altering another individual's behavior. 타인의 행위를 바꾸는 거에 내 감정을 묶는 건 pointless, 멍청한 짓이다. 그럼 타인의 행위를 바꾸는 게 뭔데? 타인, B죠. 예를 들어 뭐 친구나 연인 관계가 있을 때 얘 왜 이렇게 행동하냐 라고 해서 너 이렇게 하지 마. 이거 좀 이렇게 하지 마 라고 바꾸려고 드는 거 되게 멍청하다. 뭐만큼이나 멍청한데 요번 모의고사 회차에서 원급 비교가 여러 번 나오네요. as. 아까 39번 문장삽입 킬러에서도 이게 중요했죠.
뭐만큼이나 멍청한데 it is to tie them 그 감정들을 묶는 건데 to the weather 아까 비 날씨에다 묶는 것만큼이나 멍청한 짓이다. 왜? 날씨나 타인이나 둘 다 뭐니까? 내가 통제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에픽테루스는 뭐라고 썼냐? 만약에 그것이 관련됐다면 anything not in our control 우리의 통제에 있는 것과 관련되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 통제 바깥에 있다면 be prepared 준비하세요. 말할 준비. 그것은 당신에게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그러니까 네가 통제하지 못하는 거는 그냥 무시해라.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해라. 그럼 다시 빈칸에서 물어본 건 스토아 학파들은 뭐에 대해 경고합니까? 경고받으니까 마이너스 한 개 들어가 줘야 되고 이 글에서 마이너스로 보는 건 하나밖에 없죠. 내 통제를 벗어난 거에 대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 거. 1번 충분한 증거 없이 주장을 하려고 한다. 증거 관련 없고요. 2번 타인의 의견을 들어요. 판단하지 않고. 일단 타인이니까 뉘앙스가 B랑 좀 비슷해 보이네. 내비둬 볼게요. 3번 감정적으로 반응합니다. 당신의 컨트롤 바깥에 있는 것에. outside your control 완벽하게 B죠. 그러면 3번도 괜찮고 4번 이해한 척을 합니다. 당신 이해하지 못했을 때 무슨 이해 이런 걸 아니고 5번 합리화합니다. 당신 자신에게 이 상황이 out of control 야 이거는 내 컨트롤 바깥에 있다라고 합리화하는 거 비가 내려 야 이거는 내가 통제할 수 없다라고 합리화하는 거 이 스토아 학파들은 어떻게 봅니까? 좋게 보죠. 근데 지금 빈칸에서 경고를 받아야 되니까 합리화하지 않는 거 인정하지 않는 게 돼야 돼요. 답이 되려면 2번이랑 3번을 고민했으면 괜찮게 고민하신 거고요. 그럼 빨리 차이를 덜어내는 겁니다. 당신의 통제 바깥에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거냐 아니면 타인의 의견을 듣는 거에 대한 글이냐. 지문에 예시가 뭐가 나왔죠? 앵글이. 이래서 제너럴 스페시픽이 중요해요. 스페시픽이 뭐야? 분노하는 거. 여기서 지금 의견을 듣는다는 걸 앵그리로 나타내는 게 아니라 이모셔널을 나타낸 거죠. 그러면 2번 어떻게 봐야 되냐? 약간 논지를 벗어났다. 답 3번이죠. 뭐야 이거? 오답률 8위? 이제 한 두세 개 남은 것 같은데 자 듣기 12번이 오답률 8위였네요. 이걸 절반 이상을 틀린다고? 제가 첫 회차 그 모의고사 해설할 때 그 3학년 10월 거 24년 거 해설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3학년은 실수라는 말 쓰시면 안 됩니다. 잔인하게 뭐 집에서 진짜 어쩌다가 뭐 실수했다 그때는 실수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 시험장에서 벌어진 건 실수가 아니라 불쾌하지만 실력이라고 인정하셔야 돼요. 혹시나 이번 회차 풀면서 12번을 틀렸거나 아니라 하더라도 듣기 문항이나 아니면 제가 첫 회차에 말씀드린 뭐 18에서 20, 25, 28, 43, 45 여기서 오답이 나셨으면 이거 실수가 아니라 실력이라고 인정하셔야 돼요. 너무해요. 그럼 뭐 하시면 됩니까? 연습하시면 되죠. 이거 지금 실수라고 해버리면 연습할 기회가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냥 에이 돼서 다음에 맞겠지. 그냥 운으로 맡기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3월에 실제로 터져도 좀 안 좋지만 6월, 9월에까지 잠잠하게 안 터지다가 수능날 딱 터져버리면 진짜 많이 후회스럽겠죠. 그러니까 혹시 지금 제가 얘기한 것들에서 오답이 있었다라고 하면 우리 겸손하게 공부합시다. 공부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한 두세 개 남은 것 같네요. 후딱 할게요. 24번. 시간에서의 거리는 공간에서의 거리와 같습니다. 뭐 비슷하다. 사람들은 중요해요. 플러스한데? 사람들은 언제 중요해? 비록 그들이 수천 마일 우리랑 떨어져 있는 저기 산다 하더라도 인간이란 건 되게 중요하다. Likewise. 그럼 잠깐만. 지금 수천 마일 뭐야? Distance, 아이고 죄송해요. Distance in space의 예시죠? 수천 마일 떨어져 있어도 중요한 거야. Likewise. 마찬가지로 뭐야? equal하다. 그럼 이제 distance in time 얘기할 것 같은데. 그들은 중요합니다. 뭐라 하더라도 비록 그들이 thousand of years hence 지금부터 해서 수천 년 뒤에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럼 여기서 distance in time이 얘기하는 게 우리 미래 세대 얘기하는 거네요.
저기 다른 나라, 다른 지역에 있는 인간이 중요하듯이 우리 후세대도 되게 중요하다. 보통 후세대 나오면 환경지문 아니겠습니까? 좀 읽어볼게요. In both cases, 둘 모두의 경우에 쉽습니다. 뭐가 쉬운데? 거리가 있는 걸 갖다가 이건 현실이 아니야 라고 착각하기 쉽대요. 야, 나랑 멀리 있으니까 이거는 없는 거야 라고 착각하기 쉽답니다. 또 to treat the limits, 한계라는 걸 뭘로 여기냐? What we can see, 우리가 현재 볼 수 있는 것의 리미트를 갖다가 뭘로 여기냐? The limit of the world, 이 세상의 한계다 라고 여기는 게 쉽대요. 이게 좀 트리키한 말인데, 내가 지금 볼 수 있는 거의 한계가 뭡니까? 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 이 사람들까지가 이 세상에 있는 인간들이야. 수천 마일 떨어져 있으면 인간 아니야. unreality야. 지금 나랑 같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 내가 보이는, 내 눈앞에 보이는 이 사람들의 한계, 이게 아닌 나중에 나올 100년 뒤, 1000년 뒤에 나올 사람들은 이 세상의 한계를 벗어난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인간 아니야. unreality야. 라고 여기기가 쉽다는 거죠. 여기 앞부분이 독해가 꽤 까다롭네요. 메시지가. 근데 그러나 just as, 마치 뭐처럼 이 세상이 우리의 문 밖, doorstep에서 끝나지 않는 것처럼, 또는 우리의 국가의 국경에서 이 세상이란 게 종결되지 않는 것처럼, 또한 그 세상이란 건 neither이니까 부정어로 해석합니다. Does it stop?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 세대에서. 그러니까 내 세대에서 세상이 끝나는 게 아니라 미래에 있는 인간들도 인간이다. 또는 다음 세대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메시지가 뭡니까? 부사절에서는 지금 doorstep, border를 통해서 뭘 얘기하고 있냐? 이건 space. 그리고 주절에서는 지금 세대를 얘기하니까 이거는 time이죠. 시작부터 지금 타임과 스페이스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부사절에 있는 메시지와 주절에 있는 메시지가 다를 경우에는 어느 게 주인공이냐? 주절이 주인공입니다. 얘를 강조한 거예요. 지금 타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러한 개념들은 아주 상식입니다. 아주 파퓰러한 속담이 하나 있는데 뭐라고 하냐? 사회는 잘한대요. 훌륭하게 잘하는데 사회가 좋아져? 언제? 나이 든 사람들이 나무를 심어. Whose shade, 그리고 이 나무의 그림자를 they will never set, 그들이 절대 앉지 못하게 될 거래요. 노인이 나무를 심어. 이 나무가 쭉 자라갖고 그림자가 생겨날 때쯤에 이 노인이 여기에 앉지 못한다는 얘기는 돌아가셨을 거란 얘기예요. 그럼 이거 나무를 왜 심는 겁니까? 연결 지어 생각해야죠. 미래 세대를 위해.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현재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해서 뭔가를 해줄 때 이 사회가 그레이트해질 수 있다. 이 얘기를 해주는 거죠. 지금 우리가 데스퍼스, 어떤 방사성 오염물을 갖다가 버릴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하진 않습니다. Who cares? 누가 신경 써? 만약에 이게 poisons people centuries from now, 지금부터 수백 년 뒤에 인간들을 다 죽이고 뭐 포이즈닝 한다고 해도 이거 누가 신경 써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그 말은 뭔 얘기야? 이 사람들 포이즈닝 시키면 안 된다는 얘기죠. 유사하게도 우리 중 few는 부정어로 해석합니다. 우리 중에 기후변화나 오염에 대해서 걱정하는, care about 하는 사람들이 do so, 그렇게 걱정하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뭘 이유로?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만, solely 그들을 위해서만 걱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박물관, 공원을 짓고 어쩌고 저쩌고 과학 프로젝트, 트래디션 어쩌고 다 나오는데 이거 다 지금 뭐냐? 예시입니다. 여기도 사실 지금 예시고, 주제는 캐치가 됐죠. 제대로 읽었으면. 주제 뭡니까? 미래 세대도 중시해야 된다. 1번, 어떻게 현재를 살 것인가? 이거 아니에요. 이 글의 키워드는 미래입니다. 2번, 시간 관리의 파워. 시간 관리 왜 나와요? 3번, 친환경 인프라스트럭처가 결국에 코스트 이펙티브 해질까?
물론 뭐 미래 세대를 위하면서 뭐 환경 얘기 비슷한 걸 하고 있긴 한데 뭐 비용 효율성 왜 나옵니까 지금? 4번 현재의 문제를 해결해야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이거는 과거 말고 미래 얘기하는 거죠. 5번 어떻게 우리가 act 행동할까? 시간의 bound 경계를 뛰어넘어. 시간의 경계가 있다는 얘기는 지금 present 현재만 살아간다는 얘기. 근데 이걸 뛰어넘는다는 얘기가 beyond가 뭘 나타내냐? future를 나타내죠. 어떻게 미래까지 같이 생각해 줄까? 5번이 될 거고요. 2개 남았습니다. 후딱 할게요. 21번 의미하는 바로 적절한 것은 that 대절로 시작하네요. Perception is a construction. 인지라는 건 구성되는 거다라는 그런 사실은 not true. 해석 잘해야 돼요. 사실이 아닙니다가 아니라 not just로 해석합니다. 단순히 여기서만 사실인 건 아닙니다. One's perception of sensory input. 한 사람의 감각적 인풋에 대한 인지에만 사실인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뭔데? 시각적이거나 어떤 청각적인 정보에 대해서만 인지가 construction인 게 아니라 it is true of your, 그치? not just true. 그러니까 감각적 인풋에도 사실이고 그 다음에 또 어디서도 사실이냐? 당신의 사회적 인지에서도 사실입니다. 또한. 그럼 이거 둘 다 뭐다? 인지라는 건 구성되는 거다. construction이다. 다시 말해 당신이 만나는 사람들에 대한 인지. 지금 뭐 나오네? 예시가 나오네? 예시 왜 나와? 이게 제너럴인가 봐요. social perceptions. 당신이 만나는 사람들에 대한 인지, 그리고 당신이 먹는 음식에 대한 인지, 심지어 당신이 구매하는 제품에 대한 인지에도 이건 이러한 사회적 인지에도 인지라는 건 어떻게 되는 거냐? is a construction. 구성되는 거다라는 거죠. 뭔가 만들어지는 거다. 오, 잠깐만 예를 드네요. 예를 들어버려? 그럼 다시 한번 강조하네. 야, 소셜 퍼셉션 같은 것도 구성되는 거다라는 거고 한번 봅시다. In a study of wine. 와인을 연구해 봤는데 와인들이 블라인드 상태로 맛을 보게 됐대요. 와인을. 이랬을 때 거의 또는 no correlation. 상관관계가 없더랍니다. 뭐 사이에? 한 와인의 맛에 대한 평가와 그 와인의 가격 사이에 상관관계가 없대요. 블라인드로 테스트했을 때. 그러나니까 뒤에가 중요하겠죠? There was a significant correlation. 아까랑은 달리 상당히 중대한 correlation이 생겨난답니다. 언제? 이 와인이 labeled by price. 가격으로 라벨링이 되어 있을 때. 그러면 차이를 만드는 애가 누굽니까? 가격이죠. 가격표가 붙어 있으면 차이가 나더라는 거죠. 가격표 딱 보고 와 이거 100만 원짜리 와인이야? 하면 조금 더 코렐레이션이 있다라고 하니까 맛있게 느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That wasn't because 이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The subject 피실험자들이 의식적으로 믿었기 때문은 아니에요. 더 높은 가격의 와인들이 should be the better ones. 반드시 더 좋은 와인들이어야 한다라고 믿어서 그런 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revise는 개정하다, 바꾸다라는 뜻이죠. 무엇이든 그들이 갖고 있던 의견을 이 가격표에 따라서 원래 조금 맛이 없었는데 가격표 보니까 이 비싼 게 맛있는 거여야지 하고서 바꾼 게 아니래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or rather 또는 오히려 it wasn't true just 이거 또 나왔네. not just 붙어 있으면 단순히 여기서만 사실은 아닙니다라고 해석해야 돼요. 부정어가 아니라 단순히 의식적인 수준에서만 사실인 게 아니래요. 우리는 알아요. 알 수 있대요. 왜? 이 피실험자들이 맛보고 그리고 와인을 맛보고 있었을 그동안에 연구자들이 이미징 그들의 뇌의 활동을 갖다 이미지화 시켰대요. MRI 같은 거 찍어봤겠죠? 이랬었을 때 그리고 이 이미지가 보여줬답니다. MRI 찍어봤더니 뭘 보여줬냐? Drinking what they believe 그들이 믿기에 was an experience of glass of wine 죄송해요. 비싼 와인을 한 잔 마셨었을 때 와인 여기 100만 원이라고 써 있는 거죠. 비싼 와인을 그들이 믿기에 여기 되게 비싼 거다라고 했던 와인을 마셨었을 때 이게 실제로
did activate 시키더랍니다. 강조했네요. 조동사 써서. 실제로 활성화시켰다는 겁니다. 그들의 맛에 대한 어떤 중추를. 그럼 또 여기서 영향을 미친 게 뭡니까? expensive, price죠. 가격이 영향을 미치더라. 만족에 대한 맛의 중추를 활성화시켰어요. 뭐보다 더 drinking a glass of the same wine, 같은 와인 한 잔을 마셨는데 이번에는 이 와인이 had been labeled as cheaper, 더 싸게 라벨링 됐었을 때보다. 똑같은 와인을 주고 100만 원짜리입니다 라고 했었을 때와 이거 만 원짜리입니다 했었을 때 100만 원짜리에서 훨씬 더 뇌의 만족에 대한 중추가 활성화되더라. 그러니까 비싼 걸 만족스럽게 인지하더라 요 얘기죠. 그러면 얘는 예시였잖아요. 이 예시가 시사하는 바는 뭡니까? 프라이스가 pleasure, 만족에 영향을 준다는 얘기고, 여기서 말하는 프라이스는 예시였으니까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 우리가 느끼는 만족이란 건 가격이나 특정한 것들을 통해서 뭐 된다? 구성되는 거다 이거죠. 다양한 어떤 뭐 사회적인 요인, 가격, 아니면 주변 사람들의 어떤 의견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만족 같은 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은 플라시보 이펙트, 위약 효과와 연결됩니다. 연관이 있습니다. 고통과 같이 맛이라는 건 이거 3번 나옵니다. 지금 이 지문에서. 단순하게 감각적 시그널의 프로덕트일 뿐만 아니라 또한 얘는 어디에도 의존을 하냐면 심리적인 요인에도 의존합니다. 당신은 단순히 just taste wine, 감각적으로 와인을 맛보는 게 아니라 당신은 price, 가격을 맛보는 겁니다. 이 가격이 의미하는 건 구성된다는 거죠. 감각이 아닌 다른 것들이 영향을 줄 수 있다. 1번. 그럼 저 프라이스를 맛본다라는 게 의미하는 게 뭐냐? 1번. 소비자의 평가가 제품의 가격을 결정한다. A. 이렇게 되면 인과관계가 이 앞에가 커즈가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이펙트가 되죠. 소비자의 평가가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 근데 이 글의 주제는 가격표가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이거 1번은 앞에 주어와 목적어의 자리가 바뀌어야 돼요. 인과관계가 틀립니다. 2번,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속여요. 생각하도록 우리의 무계획한 바잉이 합리적이라고 믿도록 속입니다. 이거 언제 나옵니까? 무계획한 바잉. 3번, 우리는 즉각적으로 무시합니다. 반대되는 의견을 뭐랑 상관없이 어떠한 고려도 하지 않고. 뭐 의견에 대한 글 아닙니다 라고 하고서 그냥 관련 없어요 해도 괜찮긴 하지만 조금 더 타이트하게 보면 이 글은 우리랑 반대되는 다른 의견이라 하더라도 그것들을 디스미스하는 게 아니라 accept 해가지고 인지를 바꿔버린다는 쪽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물론 이걸 accept로 바꾼다고 해서 주제냐 그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방향으로 볼 때 얘는 방향이 완전 반대로 가 있는 겁니다. 반주제에 가까워요. opposing한 opinion이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 받아들인다 쪽에 가깝다. 4번, 뇌는 일관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개인의 선호와 상관없이 일단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가격표에 따라 달라졌고. 5번, 어떤 제품에 인지된 가치는 영향을 줍니다. 인지된 가치? 이게 프라이스였죠, 예시가. 어디다가? 한 사람의 주관적인 경험에다가. 이게 지금 지문에 뭐라 나온 겁니까? 주관적 경험, pleasure, 만족인 거죠. 오케이, 답 5번일 거고.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분명히 영상 듣고 고민 많이 해보신 분들이 시험장에서 조금 더 유리하게 풀 수 있을 거예요. 자, 요약문 마지막으로 풀어볼 건데 요약문은 얘를 먼저 읽는 게 유리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while이 하나 있네. while이 여기 요약문에 있다는 얘기는 보통 역접이잖아요. 그러면 지문에도 역접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다시 말해 뭔가 대조될 확률이 높다. 여기 지금 while 한 단어만 보고도 그 정도 유추가 돼요. 지문에 역접이 있을 거고 뭐가 대조될 확률이 높다. 몇몇 사람들은 이해합니다. 뇌의 플라스티시티가 이걸 의미한다라고 이해해요. 몰딩에 관한. 그러는 반면에 뇌는 실제로는 어떻냐? B라는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어떻냐?
그럼 일단 이 글은 브레인 플라스티시티에 대한 글일 거고 일반 사람들이 믿는 것과 역접 뒤에 실제는 어떻냐라는 게 약간 while이란 단어를 통해 대조될 거다라고 유추가 되는데 한번 가봅시다. 역접이 있을 거니까 거기 기점으로 꺾인다라는 걸 중시해주고 꺾이고 나면 주제가 나오겠죠. 바로 나오네요. 브레인 플라스티시티는 어떤 용어냐? 우리가 사용한대요. 신경과학에서. 의도적이든 아니든 간에 플라스티시티라는 건 어떤 사실을 암시하냐. 핵심 개념이 뭐냐? To mold something once. 한 번 뭔가를 몰드해내고 나면 아래 단어를 줬네요. 성형하다 또는 만들다, 주조하다 정도로 해석합니다. 몰드가 명사로는 틀이란 뜻이 있거든요. 뭔가를 이렇게 어떤 딱 틀로 딱 형성을 해놓고 나면 만들고 나면 keep it that way forever. 이걸 영원히 유지시킨다 라는 사실을 암시한대요. 왜? 플라스틱이 한번 딱 뭔가 플라스틱으로 뭘 만들어 놓으면 이게 안 변하잖아요. 영원히 그 상태로 유지가 된다. 그러니까 잠깐 휘어질 수 있을지언정 돌아온다는 얘기죠. 탄력성을 의미한다 라고 본다는 거네요. 그래서 플라스틱 토이 잠깐만 왜 하필 장난감이야. 너 예시냐? 그럼 이거 중요하겠네요. forever. 한번 플라스틱으로 장난감을 만들어 놓으면 다시는 그걸 바꿀 수 없답니다. 그죠? 부러뜨려 버리든가 이 만들어진 레고 같은 것들을 부러뜨리지 않으면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런 걸 의미한다. 그러니까 플라스티시티가 암시하는 게 forever. 한 번 만들면 영원히 간다는 걸 암시한다는 거죠. But 그러나? 잠깐만. 벗이 나왔네. 아까 우리 요약문에서 while이 있었는데 이 벗이 while을 대체하나 봅니다. 그럼 그 말은 지금 요 forever이란 단어가 A와 B 중에 하나에 들어가야겠죠. 요렇게 보통 단어가 암시를 해요. 그러나 that's not what the brain does. 그것이 실제로 뇌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뇌는 실제로 그렇지 않다. 그 말은 이 forever이 아니다라는 얘기고 그럼 얘를 A로 줘봅시다. forever 아니다. It carries. 그것은 우리 뇌는 carry on. 계속해서 뭐뭐 해요. carry on은 지속하다, 계속하다. 계속해서 그치. forever하게 유지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remolding, 재성형하고 이게 뭔 의미야 지금? 영원히 유지된다의 반대니까 change겠죠. 당신의 일생 동안에 우리 뇌는 계속해서 변화합니다. 그럼 얘를 B로 주면 Think of a developing city. 발전하고 있는 도시 하나를 생각해 봅시다. 내가 왜 생각해야 되는데 이거 예시네. 얘가 뭡니까? remolding itself가 또 B에 대한 제너럴이 되겠죠. 사실 주제는 나온 것 같은데 예시 좀만 읽어볼게요. Developing city를 하나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not the way 이 방식에 주목해 보세요. 그 도시가 성장하고 향상하고 반응하는 그 주변에 있는 세계에 여기서도 살짝 묻어 있습니다. 성장하고 향상하더라 그리고 반응하더라 라는 게 다 뭐예요? change 한다는 거죠. 한번 관찰해 보세요. 어디에 그 도시가 짓는지 그 트럭 스톱을 그리고 어떻게 이 도시가 크래프트 만드는지 이미그레이션 폴리시를 그리고 어떻게 얘가 교육이나 리걸 시스템 법적 시스템을 수정하고 바꾸는지 한번 봐보세요. 한 도시는 그래서 정리하자면 뭐냐? always changing 항상 변화합니다. 그만 읽을게요. 자, 몇몇 사람들은 브레인 플라스티시티를 뭐라고 인지하냐? forever 바뀌지 않는다. 그런데 실제로는 change 한다. A번 permanence 괜찮죠? 영속성, 영구성, 유연성 안 되고 adaptability 적응성은 마찬가지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firmness 확고함, mobility 움직인다. 유동성 안 움직인다가 돼야죠. 그럼 1번이랑 4번으로 압축이 되고요. 저렇게 사람들이 믿는 반면에 뇌라는 건 실제로 뭐 할 수 있냐? 변화할 수 있다. sympathizing? 이거 공감하다거든요. 감정이입하다. 나 지금 감정에 관련된 단어를 한 번도 안 읽은 것 같은데 당연히 1번이어야죠. 자, 여기까지 해서 해설은 마무리를 하고요. 나름 한다고 해봤는데 조금 중간에 약간 혀가 덜 풀려가지고 말이 좀 꼬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볼 모의고사도 혹시 모의고사 이후에 이걸 영상을 보는 학생이라 하더라도 앞으로 보시는 시험에 도움이 좀 되시길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